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드론을 표적으로 하는 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현재와 미래의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신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과 일본 언론의 논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한국은 현재 큰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전에 간과되었던 위험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전략을 경시해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인 항공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점검이나 감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무인 항공기가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들은 이제 보병을 지원하는 유용한 부대가 되어 탱크의 전투력을 줄이고 정밀한 포격을 이끌어내는 관측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군사 캠페인의 범위를 확장하며 공격을 수행하기 전에 빠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인 항공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전술적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방어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정보 수집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전세계 무인 항공기 시장의 1위를 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예측할 수 없이 침입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은 상당한 결여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안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인 항공기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크게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강력한 타격력을 갖추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현대위하는 무인 항공기가 하늘을 나는 도중에도 소프트 킬과 하드 킬을 결합한 방법으로 무인 항공기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던 무선 통신 방어 방법을 이용하여 무인 항공기를 공중에서 정지시키고 산개 폭탄을 사용하여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특별한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 분산 폭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주요 무기의 개념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한 발의 발사로 넓은 지역을 많은 작은 탄환으로 공격합니다. 현대위아가 공중폭발탄의 개념을 이용한 폭탄을 시험 중인데 공중폭발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환, 포탄 및 목표물과 충돌하는 대신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폭발탄, 기류 폭발탄 및 다른 폭발탄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적대적 조건 하에서 은신 중인 적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공중 폭발을 일으켜 적을 공격합니다. 일반 폭발 효과와 다른 점은 충격파와 파편, 폭발 효과를 이용하여 대상을 공중에서 공격할 때 퍼지는 범위가 지상 폭발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이나 후에 폭발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발 시기와 폭발 조절 기술이 공중 폭발탄 내부에 통합되어 최적의 시점에 에너지와 파편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폭탄의 자체 폭발적이고 전면적인 근접 신관과 같지 않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이나 통과하기 전에 폭발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기술이 공중 폭발탄 내부에 통합되어 에너지와 파편이 적절한 시점에 분산되고 최대화됩니다. 물론 이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정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위아는 무인 항공기 공격 시스템의 배치와 사용에서 새로운 측면을 열어주었습니다. 소프트 공격과 하드 공격의 결합은 공중의 이동적인 목표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무기 및 군사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전장에서는 현대 공중방어체계가 도입되기 전에 대공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현대 공중방어체계가 나오기 이전에는 풍산이 2가지 대공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인기로부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풍산이 개발한 첫 번째 대공탄은 1200발로 무인기 공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기밀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를 한 발의 탄환으로 격추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약 0.02%입니다. 이 비율에 따르면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무인기에게 1200발 30mm 탄환을 사용해도 무인기를 격추할 확률은 24%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풍산이 생산한 두 번째 대공탄은 무인기로부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50발까지 장전 가능하며 텅스텐을 담은 강력한 탄환의 공격으로 대공망을 구축하여 무인기로부터의 공격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무인기를 격추할 확률은 약 0.85%로 첫 번째 대공탄보다 42배 높았습니다. 이는 120발의 탄환으로도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대공탄의 우수성을 전통적인 첫 번째 대공탄과 비교하여 입증합니다. 요약하면 풍산이 생산한 두 번째 대공탄의 사용으로 무인기로부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그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이로 인해 국방 관리자들은 무인기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대공탄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인기 대응 기술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기계 기술은 전방분산 탄약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예산 문제입니다. 30mm 탄환의 가격은 수십만 원 정도이지만 전방분산 탄약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한국군은 스위스의 오리콘 회사의 35mm 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왔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연이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군은 우리와 같은 30mm 포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173mm 포로 그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방분산 탄약을 수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포를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탄환을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방어 시스템 개발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K-21 전차에 결합 가능한 기능 탄환 사용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일찍이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항공무인기 대항 시스템은 전방분산 탄약을 재충전 장치로 갖추지 않아 국내 생산의 항공무인기 대항 탄환 배치가 어려워지고 소프트웨어와 호의 추가 부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목표는 화학 또는 물리적 수단인 하드킬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아닌 스프트킬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전자방해기, 레이저 디섹션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무인기의 센서와 탐색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소프트킬은 무인기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일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무인기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응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소프트킬과 하드킬을 결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무인기를 추적하고 식별하며 소프트킬로 무인기를 제어한 다음 공중에서 작은 공포탄을 사용하여 완전히 격추하는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은 항공방어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 무기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인 현대위아가 실험을 시작하면서 국방연구개발청은 올해 초에 특수 항공무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대한민국이 현대적인 무기 개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발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의 언론 몇몇은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이 있을 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